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주택 관련 양도세 많이 개정됐죠.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겠고요. 또 직장인들은 이제 이달에 연말정산 또 시작이 됐을 겁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 또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좋습니다. 법인세, 세무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주택 관련 양도세가 많이 개정됐다고요? 네. 어떻게 좀 개정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월 네. 1일부터 당장 바뀌는 규정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바뀌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1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네. 올해 좀 많이 바뀐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비과세 판단할 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그 2년 이상 보유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됐을 때는 그 최종 1주택 팔 때는 그 주택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주택이었던 분이 한 주택을 팔고 나면은 곧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그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한정해야 되니까 2년 후에 파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판단하시면은 이제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과세가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2년 후에 팔아야 된다고요? 네네. 올해 그러니까 2년 네.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네. 이제 그 임대주택이나 다른 상속주택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네. 아직까지 이제 국세청에서 그 사례별로 그 지침들을 나오긴 했는데 이것들이 워낙 좀 아직은 부족해서 이제 만약에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먼저 하시고 네. 그렇게 이제 파셔야 될 겁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팔게 되면 2주택 네. 적용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네네. 1주택인데도 일주택인데도 비과세가 불구하고?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기존 그 2021년 올해 이전에는 네. 그 주택을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예. 한 주택 먼저 팔고 최종 1주택이 남았어도 그 최종 1주택이 그 아주 예전에 취득했으면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하니까 네. 2년 보유 요건이 됐는데 올해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하니까 2주택이었던 분이 한 주택을 팔게 되면 그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하니까 그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네. 과세가 돼서 세금이 추징되게 되는 거죠. 그럼 올해 1월 네.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네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집을 팔았는데요. 네. 그 이제 집을 팔기 전에 집을 하나 샀는데 이제 네. 제 여식이 네. 10월 27일 날쯤 이제 세대 분리를 했어요. 세대 분리를 하셨고요. 네. 10월 20일경에 세대 분리를 하고 네. 이제 12월에 딸아이 앞으로 집을 하나 샀고 세대 네. 분리된 상태에서 샀고요. 네. 저는 1월 14일 날 집을 팔았어요. 1월 14일이요. 예. 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주택 하나 가지고 계셨던 거고 세대 분리 후에 그 따님이 주택을 하나 취득하셨고요.
네, 12월에. 그래 세대 분리 2달 후에 집을 샀고요. 예. 네, 그 세대 분리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게 세대 분리 요건이 이제 3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네. 그런 요건을 갖추셨나요, 혹시요? 예, 예, 저 30세 넘었죠. 아, 네. 그러면은 뭐 세대 분리 요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따님으로 주택 하나고 예. 그리고 아버님 주택 하나 있으시고 아, 요즘 팔았는데 집이 없죠, 제가. 네네, 지금은 없으시고 요거는 비과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제가 집을 팔았는데 네네. 3년 소유했는데 지금 네. 900만 원을 저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네. 저 세무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죠. 네네. 원칙은 뭐 비과세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도 차손이면은 예. 뭐 신고를 안 해도 별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예,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신고를 안 하면 판단을 하는데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지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정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차손이 낮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이라는 건 1년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손해 난 거를 다른 자산 팔았을 때 통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감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이제 차손을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저 손해 보고 팔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네. 딸의 앞으로 전혀 주소가 달리돼 있거든요, 지금.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비과세면은 신고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네. 주소는 딸아이는 이제 네. 산 집으로 주소가 돼 있고 아, 네네. 저는 이제 네. 주소가 이제 분리했기 때문에 소초로 돼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럼 비과세 가능하고요. 지금 한 주택뿐이시니까 비과세는 원래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 네네. 뭐 저기 저 공인중개사에도 그렇게 말을 했기 아, 때문에 네. 전문가인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네.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데 난 세무서 가기도 싫어요. 그거 네. 무서워요. 그 동네 가면 그러시구나. 왜 그래 까다로운 놈들인지 네. 국민의 녹을 먹는 놈들이 왜 그래 까다롭게 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가고 싶질 않아서 지금 그분들도 여쭙는 이제 거예요.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아주 가면 아주 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네. 그 아주 불편해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예. 그 비과세니까 그거 안 가도 네, 되겠죠. 비과세는 이거 신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연락이 와도 안 가도 상관없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관련 양도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연말정산 관련해서 뭐 궁금증도 좋고요. 법인세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가 한 주택 1인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이제 취득한 시점부터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네, 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됐을 때 보유기간 산정이 이제 변화되고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양도한 시점부터 네네. 된다는 말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그 고가주택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9억 넘는 주택을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요 부분이 그 고가주택은 작년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를 하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되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그 2년 이상 보유하면 30%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거주 요건하고 네. 그리고 보유 요건이 나눠서 각각 연당 4%씩 적용이 됩니다.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원주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시골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농가주택, 네네.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네. 가옥대장만 있는 집이 있어요. 네, 무허가 주택이요. 네. 그렇죠? 네. 무허가라 그래야 되나? 뭐 네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한 네네. 100년 된 집인데 네. 그 집을 네. 제가 상속을 받으면 네. 그치 1가구 2주택인가요? 예, 2주택인데 상속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가 이제 있나요? 피상속인이 네.
그 상속주택을 받으면 그 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안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고요. 네네, 그 요건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돌아가신 시점에 네. 그 이제 그때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상속으로 주택을 한 채 받았을 때 그 상속주택은 한 주택을 안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돌아가실 당시에도 제가 집이 있었고요. 아, 네네. 네. 요 아파트가 그 제가 돌아가신 집이 있고. 시점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 거죠? 그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네. 몇 번 변경이 됐어요. 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 상속주택 예외는 아니고 2주택으로 됩니다. 그 시골에 있는 네. 그 초가집 같은 거 그런 것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주택. 네,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에 네. 대한 조건이 있고 네네. 거기에 해당이 되면 네. 1가구 2주택으로 안 봅니까? 네네. 고주택은 1주택에서 예외가 되니까 네. 그 1주택자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네. 조건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그거를 이제 그 소득세법에 있고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옥 규모나 여러 가지를 좀 봐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소득세법이나 특별법에 있다 이거죠? 네,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있고 그리고 소득세법에도 규정이 그 하나씩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이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분리해서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거주 기간하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좀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주택에 직접 그 이제 거주를 하셨으면은 그 거주 네. 기간별로 해가지고 1년당 네. 4%씩 적용이 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보유만 하셨다 그러면 네. 보유 기간별로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하고 네. 2년만 거주했다 그러면은 그 10년 보유한 기간에 40%, 2년 거주한 기간에 8% 그렇게 해서 48%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9년까지는 네. 무조건 그 1년당 8%를 적용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최대 80%까지 공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조금은 늘어나는 거죠. 네. 예, 올해부터 더 네네,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이 네. 많아야 네, 실제, 좀, 네.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럼 거주하지 않고 네.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네, 이 거주한 기간에 네. 그
세액 공제를 좀 받을 수가 없네요. 네네, 그렇죠. 보유기간만 해가지고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가 주택이면 9억 이상, 네, 9억 이상 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최대 40%까지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네. 4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뭐 상가도 포함인가요? 상가는 아니고요. 상가는 아니고 겸용주택인데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이제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부터 또 바뀔 예정인데요. 네. 내년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제 개정세법에 네. 상가 부분은 상가, 주택 부분은 주택, 아예 그 면적이 더 넓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해서 판단하게 분리해서. 됩니다. 보통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렇습니까? 네네, 4층, 그렇습니다. 5층짜리, 뭐 네. 위에는 네, 1층 상가, 뭐 네. 2, 3층 2, 주택. 3층 네. 주택. 그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여줄 네, 수가 올해까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상가 부분은 아예 상가로. 분리돼서 이제 적용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2021년 올해부터 주택 관련 양도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뭐 국세, 지방세 모두 좋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양권도 올해는 좀 달라진다고요? 네, 좀 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또 예. 특히나 그 중과세 판단이나 비과세 판단할 때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때 분양권도 주택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예. 분양권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주택을 한 채 가졌을 때 이전에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가 가능했었지만 네. 올해부터는 그 분양권도 꼭 같이 판단을 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그 비과세 여부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한 채가 있고 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으로 본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작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상관이 없고요. 올해 취득하는 아.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네. 갖고 있던 이 분양권도 네. 2년 지나야 뭐 좀 세제 혜택이 있는 건가요? 분양권도 네, 어떻습니까? 분양권은 이제 지금 2년 넘어야지 기본세율 적용되는 거고요. 네, 2년 네. 전에 팔면은 네. 좀 이따가 뒤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양권도 2년 내에 팔면은 단기 양도를 해가지고 예.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분양권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네네. 세금이 좀 작년에도 분양권이 이제 50% 세율이었습니다. 2년이 안 되면은. 예. 근데 올해는 그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각각 70% 60% 이렇게 세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소득세도 좀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건 주택 어떻게 부분이나 좀- 양도소득세도 동일하게 소득세율 영향 미치는 건데요. 예.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이 5억 초과분이 42%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 구간이 하나 더 개설이 돼서 10억 넘으면 45%로 네. 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5억 초과 시에는 42%였는데 10억 10억 구간이 초과 10억 시에는 초과 구간이 새로 45%. 네. 예. 그러니까 연봉 대비 이제 세금이 5억 넘는 경우는 42%였지만 네네. 10억이 넘으면 45%를 네, 이제 더 그렇습니다. 3% 더 네. 부담을 네네. 할 수 있다. 네. 이 종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 5억 초과분은 이 이제 5억 초과분,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3%가 더 증액된 거죠, 세율이요. 그 전에는 10억 네. 초과분도 네. 42%였으니까 5억 그렇습니다. 이상은 네네. 근데 이제 네. 10억 이상은 45% 3% 더. 네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무,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좀 개정된 내용 좀 알아봤고요. 자, 6월 1일부터 또 바뀌는 규정이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6월 1일부터 바뀌는 규정은 이제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고요.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중과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양도세율 보시면은 요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뿐만 아니라 전체에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그 1년 미만, 2년 미만을 따로 적용해서 1년 미만 양도하면은 세율이 70% 적용되고요. 양도 차익이 70%니까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미만이면은 60%가 적용됩니다.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주택 한 채여도 그렇습니까? 1세대 1주택이어도? 아니요. 1세대 1주택은 상관없고 보통 또 2년 보유 요건이 있으니까 이게 해당은 안 되고요. 네. 예. 그럼 종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세율이 인상돼서 종전에는 네. 그 2주택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이 세금을 낼 때 단기 양도일 때 1년 이상이면은 기본세율 적용됐는데 올해 6월 1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 네, 기본세율. 그러니까 최소 2년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단기 된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이제 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분양권도 이제 올해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나요? 네, 분양권도 이제 그 세율이 이전에는 단기 양도했을 때 50%가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택하고 동일하게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 이상이면은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똑같이 적용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 이 경우는 뭐 좀 달라지는 내용이 조정 대상 없습니까?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보통 중과라고 하는데 장기 보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율도 작년까지는 그 3주택 이상 판정이 됐을 때 세율이 20% 할증이 되고요. 2주택 이상일 때 10% 할증됐는데 그 세율이 올해부터는 그 3주택 이상이면은 30%, 2주택 이상이면 20%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럼 한 10%씩 인상이 된 건가요? 네, 10% 인상이니까 아마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 그러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좀 매도를 하면.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라면은 뭐 2주택 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2주택 이상이 좀 해당이 조정 대상 되는. 지역에 파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통은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 원주는 대상이 원주는 아니죠?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이제 중과세율을 네, 그렇습니다. 적용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 뭐 임대업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했을 때는 네. 이제 뭐냐면 혜택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임대업 자동 말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주택은 이제 집이 2개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골에 네. 그 허름한 집 네. 가격이 안 나가는 집도 해당이 되나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주택이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농어촌 주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그 요건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농주택이 있고 예. 그리고 귀농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 요건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해당 사례를 보고 각각 그 1주택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네. 집이 네. 옛날에 부모님이 살던 집이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다 헐어져 가고 네. 뭐 그런 건데 네. 하나는 이제 멀쩡하게 이제 새로 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 부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어차피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제 폐가 상태라 그러면 멸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주택을 사서 네. 몇 년 보유를 해야지 무슨 뭐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인데요. 예.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 옛날엔 기본이. 3년이었나요? 아니요, 지금 예전도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었을 때는 그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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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 조금 관련해서 이제 올해 좀 반영된 큰 부분은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월별로 그 이제 사용률이 공제 한도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한도는 30만 원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월별로 그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그 3월 달에는 60%, 그 4월서부터 8월까지는 80%.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크게 뭐 자동 반영될 거고요. 카드 좀 많이 쓰신 분들은 네네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